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지금 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물 안에 있는 부분이 반사광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보라색을 쓰셔도 되고 여기다가 갈색이나 요 와인색 같이 붉은색 있죠? 요런 걸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그 색깔로 한번 제가 반틈은 물에 잠겨 있는 형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렇게 그리시는데 제가 처음에 깔아놓은 돌의 주변에 테두리를요 하얀색으로 남겨야 돼요. 자, 그건 왜 그럴까요? 물하고 접착면 돌이 닿은 그쵸 접촉면이 경계가 하이라이트가 세게 생겨요. 주변에 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때 한번 형태를 살짝 다시 보시는 거예요. 아, 돌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나서 위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위에 물 묻힌 다음에 톡톡톡 찍은 거예요. 아, 물을 물을 묻혀서 묻히고 그냥 톡톡톡 찍으시는 연한 걸 해서 그럼 번지는 대로 번지고 안 번진 데는 좀 하얗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아, 돌 형태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단면에서 이렇게 부피가 있는 동그라미 같이 된다. 요렇게 반사되는 부분, 비치는 부분을 깔았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반이 물에 담겨 있으니까 이 돌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쿵 누르고 있는 부분이요 제일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어두운 요 부분을 할 거예요. 자, 요 때는 물감을 진하게 진득하게 거의 검정에 가깝게 색을 이렇게 푸셔가지고 이렇게 색을 만드셔서 이번에는 자신 있게 모양을 확 잡아주셔야 돼요. 아, 여기 이렇게 툭 들어갔네. 그럼 들어간 대로 까맣게 어둡게 하시고 쭉 가다가 요런 데도 보시면 이렇게 된 데가 있어요. 깨졌네. 물 속에 있지만 깨진 부분이 있네. 거기도 진하게 콱 눌러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는 돌의 형태가 아니고 그림자였어요. 그러면 그림자로 어둡게 되는 부분들은 아예 검게 확 눌러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다 그린 돌은요. 자, 제가 형태를 외곽선을 살짝 다듬어 볼게요. 자, 요건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물에 잠긴 부분. 자, 제가 다시 한번 살짝 여기 진하게 해볼게요. 여기는 물에 잠긴 부분. 여기는 돌의 어두운 부분. 물 속에. 여기는 그냥 그림자. 또 이제 주변에 다른 게 연결이 되면 그림자를 풀어줘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자, 그럼 이제 여긴 나중에 이제 주변 상황에 따라서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막 몽돌 해변 같은 데 가시면 몽돌 갖고 이거 연습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 저기 성미쌤 보셔야 되니까 다시. 자, 물을 돌의 표면의 밝은 부분에는 물을 그냥 맹물을 발라요. 깨끗한 거를. 이것도 지금 지저분하다. 자, 요렇게 바르고 어두운 면이 생기는 부분에다가 약간 톤이 다운된 톤을 만들어서 얘가 이제 중간면이 되는 거예요. 대생으로 치면 밝은 면, 여기 꺾임이 시작되는 요 부분이 중간면. 거기다가 점묘를 이렇게 하세요. 점묘나 점이 좀 그렇다 아니면 그러면 터치를 조그맣게 쪼개서 요렇게 해서 중간면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외곽 형태 살짝만 표시만 해주고 요렇게 요게 반이에요. 밝은 면, 어두운 면. 자, 만약에 물에 안 잠겼다. 물에 안 잠겼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요 형태를요. 자, 돌의 형태를요. 요렇게 그려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 정도 모양을 그릴 거다. 자, 근데 밝은 쪽은 외곽선을 그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진해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렇게만 해도 사실 돌은 나와요. 근데 여기를 요렇게 두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 번짐이 생기도록 그대로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해놓고 밝은 쪽에 여기 외곽이요. 약간만 색이 들어가도 이게 형태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절대 선을 그으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지금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고 그냥 돌 하나만 그리실 때는 얘가 밝은 쪽에는 선을 그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여기 마르고 나면 뭐만 하면 돼요? 밑에 그림자만 진하게 딱 잡아주면은 돌이 튀어나와요. 지금 안 말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살짝 공간을 띄워놓고 해볼게요. 그림자 색깔 정도가 이거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어두워도 돼요. 그럼 하나 더. 다시 자. 이번엔 동그란 거. 몽돌. 몽돌. 이렇게 동글동글해진 거. 이런 거는 막 이래갖고 이끼가 낀 게 이렇게 막 거품처럼 이렇게 그거를 요렇게 튀어나오잖아. 그냥 요렇게 한 그쵸? 거라니까요. 자자자 요거라고요. 이거. 이거를 저렇게 그래요? 똑같이 한 번에 그리려 하지 마시고 점으로 해가지고 표시해요. 이게 번지면 저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족한 부분만 건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올린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시도를 안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를 물로 이렇게 갖고 톡톡톡톡 하고 그렇죠. 또 물로 이렇게 갖고 톡톡톡톡 하고 자, 봐봐요. 제가 살짝 찍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명암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이걸 어디다 찍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엉덩이가 딱 그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 위주로만 찍어요. 나머지 부분은 반사광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만 풀어놔도 돌의 형태는 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 마르고 나면 바닥에 무거운 데만 찌인하게 그림자를 잡으면 돌은 튀어나와요. 근데 아까 성민쌤이 요 풍경화 그리실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네. 하얀 데가 하얘야 돼요. 근데 자꾸 얘처럼 다른 색이 물이 그 위로 자꾸 올라가 버리면은 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습식으로 하실 때 밝은 데에 다른 색이 침범하지 않도록 요 찍는 포인트를요 약간 아래로 잡으셔야 돼요. 네. 위로 올라가면 바로 어두워진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그림이 많아서 이게 지금 그림의 양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몰라서 제가 조금 그래서 이제 세 종이에다 다시 합시다 이랬는데 네. 세종이 하나 드릴까요? 아니, 선생님이 아니,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걸 손을 봐야 돼.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을 딱 처음 봤을 때 첫 인상이요. 밝은 데는 되게 밝아요. 어두운 데는 되게 어두워요. 네. 그게 핵심인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배우시다 보면 그 핵심을 자꾸 놓치시고 골고루 열심히 하다가 그림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지금은 뭘만 잡으면 되냐? 제가 여기 해볼게요. 예. 여기만 해도 얘가 확 올라와요. 이게 포인트 같아. 그렇죠? 그렇죠. 응? 이게 그림자 비치는 거하고 여기 물 그림자 네, 비치는 네, 게 네, 포인트예요. 네. 그것만 되면은 자, 그러면은 수채화는 이렇게 좀 수치로 물이 좀 번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거의 정말 섬세하게 섬세하게 하셨죠. 이 그쵸. 과정을 보세요. 그렇죠.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그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그림을 언니 응. 빨리 그릴 수가 없어요. 빨리 아니, 못 그렇지, 그려요. 못 그리지. 그렇죠. 응. 신경 쓰셔서 그리고 정성 들여 이거 그리셔야 돼요. 저기 대생도 그렇게 세세하게 못 그리겠더라고. 펜 같은 거 어떻게? 그냥 대충 느낌만 그냥. 자, 만약에 요 어둠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그림자가 보시면 돌을 거쳐 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터치하고 돌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그림자처럼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돌 위에서는 그림자 색깔이 바뀌죠. 돌 색깔을 반영하니까. 그러면은 따뜻한 색깔로 바꾸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썼던 보라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돌 위에 그림자 색깔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아, 돌 위에 드리운 그림자는 약간 돌 색깔을 반영해서 요 정도 색깔로 가야 되겠다. 자, 얘 여기까지 왔잖아요. 요거 연결해서 돌 그림자가 또 가야죠. 돌 위에 그림자 얹어줘야죠. 자, 요 조금 모양이 약간 그런데 요렇게 제가 두껍게 만들어 볼게요. 요렇게 해서 그림자 걸쳐지는 돌 그림자가 여기 그림자랑 색깔이 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큰 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볼게요. 이분은 자신감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신 맞아, 거고, 맞아. 지금 전대남 선생님 여기다 맞아, 자신 맞아. 있게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자꾸 저걸 흉내내셔야 돼요. 아, 요 부분은 저 사람이 진하게 터치를 했네. 왜 그랬을까? 거기는 풀들이 겹쳐서 그래요. 같은 그림자인데 그 그림자 부분이 어두운 부분은요. 요렇게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요렇게 풀의 모양이요. 비치는 부분. 풀이 이렇게 꺾여서 삐쭉삐쭉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의 모양도 삐쭉삐쭉하게 만드는 굉장히 거예요. 지저분하면서 있지. 이게 멀리서 보면 하나도 안 지저분해요. 자, 왜 안 지저분해 보일까요? 왜 안 지저분해 보일까요? 이렇게 했는데 농도 차이가 명확해서 그래요. 농도 차이가 명확하면은 많이 해도 안 지저분해요. 자, 농도 차이가 불명확하고 중간 톤이 계속 반복되면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고 탁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도 보세요. 요런 데도. 지금 돌 위에 비쳤잖아요. 근데 비친 걸 표현하기 전에 푹 들어가서 확실히 어두운 부분들을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요런 데는요. 푹 돌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래서 돌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분은요. 색감을 더 강하게 찍으셔가지고 확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를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나 확 누르셔야 되고요. 감자같이 생겼어. 자, 요렇게 풀이 나 있어요. 네. 그러면 풀 밑에요. 그림자가 음. 생겨요. 그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요때도 그냥 그리시기가 조금 막연하시면은요. 자, 여기 보이실까요? 살짝 번진 거? 자, 한 번은 이 비친 부분을 물로 따라 그리시는 거예요. 물로 따라 그래요. 물로 이렇게. 물로 따라 그리셔. 물로.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봤잖아요, 내가. 물로 이제 그 길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 보라톤을 찍으셔가지고 내가 물로 본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그림자 번지잖아요. 이렇게. 저거랑 결과가 똑같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 방법을 시도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돌 위에 비치는 그림자를 내가 봤다. 화가가 표현을 하려고 애를 썼다. 자, 조금 농도 차이를 주려고 하면 다시 한번 그어서 겹치는 부분을 진하게 나오도록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색깔을 활용해서 여기다가도 하지 뭐. 네. 여기다가도 하지 뭐 하고 이렇게. 자, 그림자에 너무 차이가 없다 이러면은 이렇게 조금. 자, 여기가 어디예요? 조금이라고 제가 말한 부분이 어디냐? 돌에서 엉덩이가 무거운 부분. 요 돌에서 엉덩이가 무거운 부분. 얘 튀어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물론 저기에는 지금 이 돌이 튀어나와 있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이나 그냥 시냇가에 놓여진 돌들을 표현할 때요. 돌 밑에 깔린 그림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얘네들이 선명하게 튀어나와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여기 엉덩이 부분 표현해놓고 그림자랑 경계가 보이시죠? 그 사이에 하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자, 제가 고기를 다시 이렇게 그려볼게요. 요렇게라고요. 지금 선생님 하얀 선은 잘 남기셨어요. 확실하게 여기 톡 찍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에서 딱 꺾이는데 톡 찍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돌에서 어두운 부분이 지금 표현이 안 되어 있죠? 거기를 약간 갈색 톤을 만들어 가지고 자, 제가 이렇게 음영을 한번 넣어 볼게요. 요렇게 넣으셔도 돼요. 톤 차이가 너무 안 난다 이럴 땐 이렇게 음영을 넣으셔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림자 표현이 되어야 된다. 자, 요때도 부족하면
습식 상태에서 더 넣어도 되죠. 요렇게. 내가 요렇게 표현할 거야.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잎사귀 보세요. 잎사귀가 훨씬 더 밝았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리신 게 톤이 너무 진해요. 더 밝았어야 돼요. 잎사귀가. 네. 연두색으로 들어가지. 자, 요렇게 돼 있다. 반은 물에 5분의 1은 물에 잠겨 있다 이러면 요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물에 잠겨 있는 부분. 자, 요거 잘하신 거예요. 요렇게 자꾸 흉내 내시면 돼요. 잠겨 있다. 잠겨 있는 거. 여기는 안 잠겨 있잖아요. 자, 요 경우도 보세요. 여기. 자, 물을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바르고 요 톤을 요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내가 이거를 처음에 깔 때 습식으로 깔아야 되나 건식으로 깔아야 되나 그거부터 파악을 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건식으로 깔아놓은 게 많으셔서 이제 와서 이거를 올려서 그림을 살리기는 어려워요. 너무 속도를 빨리 하시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세요. 그래서 이게 요 표현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선생님 원하시는 좀 세련된 표현들이 나와요. 지금 여기도 밝은 데가 다 어두워진 거예요. 이거 성미 선생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런 데가 다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만 다를 뿐이지 기법은 똑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지금 태희 선생님도 아슬아슬하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덮일까 말까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얀 부분이 덮여지지 않도록 그걸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되게 큰 돌이잖아요. 자, 제가 그냥 하나를 한 줄을 따로 그려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얘 돌이 사실은 이만해. 근데 선생님 거는 요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원래는요 이렇게 해요. 형태가 얘 돌의 형태는요 여긴 좀 어두워서 경계가 안 보이는 거고요. 그 힌트를 이 신종식 선생님은 요 색깔로 주셨잖아요. 요 색깔로 여기까지는 돌이고 그 밑에는 물이다. 그래서 여기 푹 보이는 대로만 그려. 그 밑에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툭 요렇게 넣어놓고 만약에 이제 내가 저 표현을 좀 연습해 보고 싶다 하시면은요 여기를 한번 닦아내 보세요. 자 이렇게 닦아내 봐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요렇게 받았어요 선생님. 요렇게 자 이렇게 닦아내 보세요. 요렇게 일부러 반사광 표현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닦아내면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저색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색칠을 하다 보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실수를 했는데 한번 저색으로 나도 이제 비슷하게 연출해보자. 저색이 요 번트 시에나 색깔 있죠? 아주 붉은 갈색. 만약에 번트 시에나가 없다 이러면 주황이나 다홍을 섞으시면 돼요. 요 색을 여기다 넣어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닦아냈기 때문에 먹혀요. 요렇게 넣어보시고 아 약간 요 부분을 붉은 벽돌 색깔 비슷하게 해서 한번 나도 넣어봐야 되겠다. 요렇게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요렇게 놓고 다시 이제 요 부분에서 틈새 조금 진한 데 있죠? 요런 데를 또는 이렇게 탁 이렇게 깨진 데 요런 데 전묘도 괜찮고 그냥 번지기를 해놔도 괜찮고 이렇게 해놔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어둠이 함몰이 돼서 경계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렇게 말려놓고 여기도 보시면은요 노랑이 아니고요, 그죠? 노랑이 아니고 물을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요. 갈색 그러면 갈색이나 뭐 풀색 그런 걸로요. 요렇게 해서 중간면을 만드세요. 꺾이는 어두운 면을 요렇게 해서 요거를 해보시는 거야. 살짝 번져서 이렇게 흘러 넘어가는 거. 요렇게 한번 놔보시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물이 이렇게 사실은 물이잖아요. 초록색으로 비춰진 물이라서 여기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같이 덮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린다고 딱 끊어놨는데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같이 덮여야 되고 같이 덮이면서 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렇다. 이 그림자가 더 아래에 있다. 이 돌의 그림자. 이 돌의 그림자가 더 아래에 있다. 이렇게 풀어내면 돼요. 여기 물로 함유가 되기 때문에 이때 톤도 갈색도 되고 나는 내 눈에는 조금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면은 이 색을 쓰시면 돼요. 요 색. 요 색을 쓰시면은 그 시냇물 보면은 우리 다 맑고 투명이 아니고 밑에 속에 이끼 같은 예, 이끼 같은 게 끼어 있으면 녹빛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 얘는 닦아낼 수가 없지만은 여기다 제가 물 이렇게 묻혀볼게요. 이렇게 묻히고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럴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까셨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꺾이는 부분을 습식으로 이렇게 까셨어야 돼요. 나중에 더 넣어주시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요런 데 하실 때 보세요. 푹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푹 들어간 부분들. 그러니까 어둠이 여기도 보면 얘 그림자 있죠? 요 돌에 그림자 있는 부분이 어둡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특히나 더 어두워야 이 돌이 밝게 살아요. 죽여줘야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톤 단계가 애매하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큰 돌들이 살지가 않거든요. 여기도 요렇게는 잘하셨어요.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어떤 부분은 얘네들 그 조약돌이 있는 부분들 중에서 어두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이쪽이 더 밝으냐 이쪽이 더 밝으냐를 보세요. 한쪽이 분명히 더 밝거든요. 그러면 좀 더 어두운 쪽은요. 주변을 더 확 누르셔야 돼요. 여기도 비슷하게 풀지 마시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전부 다 그런 식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누른 데를 잘 보세요. 고기가 확실하게 눌려져야 이 가위들이 튀어나와서 빛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여기는 과해.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연하게 하셨어야 되는 저거는 거고. 가장자리 그거를 다 지워야 되겠구나. 그렇죠. 원래는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연하게 그냥 포슬포슬하게 들어가셨으면 되는 거거든요.